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인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엄지척 자신감과 함께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이할 문제는 2016년 3회 A형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 2018년부터 오피스 2010 버전으로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에서 앞으로 2018년 이후에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겠다라고 A형, B형 두 가지 A시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2016년 3회라고 표시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2018년 대비 최신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016년 3회와 2017년 1회 두 가지 문제를 상공회의소 A형과 B형을 풀어볼 텐데, 자,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유형 같은 게 조금 보이고 또 기존 출제형과 약간 달라진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다시 한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팔로우와 함께 자, 한방 합격 자신감 외치면서 고고싱 달려가 봅니다. 자, 교환 준비되어 있고 교환 중간중간 참고정리 주의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입력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시험장에서 이 입력하는, 나는 타자가 느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자가 느리면 입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2번부터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씩입니다. 부분 점수가 존재합니다. 자, A1, F1. 자, A1부터 F1까지를 선택을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맑은 고딕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때 띄어쓰기 좀 주의해 주십시오. 맑은 고딕 띄어쓰기를 안 하면 글꼴이 틀려집니다.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으로 하고 글자 포인트는 16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16포인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있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이중실선 여기 있습니다. 이중밑줄. 이중실선이 이중밑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밑줄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A4부터 A6까지. 자, A4부터 A6까지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7부터 A9까지. A7부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이 부분만 영역을 설정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 A7부터 A10까지, A9까지네요. 그 다음에 B4부터 B6까지, B4부터 B6까지, F4부터 F6까지, F4부터 F6이면은 어디죠? 자, F4부터 F6이면 여기네요. 자, 다음 F7부터 F9까지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컨트롤 키를 안 누르고 있다면 이 부분이 한꺼번에 잡혀버립니다. 한꺼번에 하나의 셀로 병합이 돼버린다는 점 주의하시고 반드시 첫 번째는 그냥,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된다는 점. 자, A3부터 F3까지. A3부터 F3까지 셀은 강조색 O 스타일을 넣어라. 셀 스타일이 있습니다. 셀 스타일에서 강조색 O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셀 서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C4부터 C6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C4부터 C6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또는 컨트롤 1번을 직접 눌러도 되겠죠. 자, 사용자 지정에 와서 퍼센트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숫자였다면 0을 쓰고 뒤에다가 퍼센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중간에 이런 물결 모양들 때문에 문자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문자 뒤에 어떤 특수한 문자를 넣을 때는 골뱅이, 숫자 뒤에는 0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인 관계로 골뱅이를 쓰고 퍼센트를 줄 텐데 퍼센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한글인 경우에는 따옴표가 없어야 되지만 영문이라든가 특수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따옴표를 함께, 큰 따옴표와 함께 뒤에 문자를 연결시켜 주셔야 된다는 점. 자,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가 들어갔고 그 다음 문제. 자, D4부터 D9까지 들어갑니다. D4부터 D9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배점. 자, 여기가 이름 상자입니다. 기존 내용을 지우고
배점,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를 쳐야 된다는 거.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지우고 또는 편집을 해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A3부터 A9까지, A3부터 F9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다시 홈 메뉴로 와서, 자, 모든 테두리 들어갑니다.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굵은 상자 테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이렇게 함으로써, 자, 2점씩 5문제, 10점을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left가 있습니다. 자, 학번이 2014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학번 중에서 2014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 2014로 시작하면 우리가 2014 별을 쓸 수 있지만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런 별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eft 함수를 주어진 겁니다. 자, 또 조건부 서식에는 맨 위에를 범위를 잡지 않는다라고 누차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밑에서부터 또 여기서 A4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에서 A3부터라고 해도 우리는 A4부터 범위를 꼭 잡아야 된다는 거. 자, A4부터 H18까지 범위를 잡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규칙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고 한 개의 규칙, 하나의 조건부 서식으로 마무리해라. 나중에 또 새 규칙으로 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학번이 2014로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죠. 는으로 시작하면서, 자, 2014로 시작하니까 left가 들어가야 되겠죠. 왼쪽 네 글자가 2014다라는 겁니다. 별표를 맞는 문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자, 가로 열고 누가 학번이, 자, 이때 학번에 절대 참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F4를 본능적으로 2번을 눌러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 앞에만 달러가 붙어 있고 숫자는 내려가야 되겠죠. A4, A5, A6 옆으로는 못 가고, 자, 얘가 뭐라는 거죠? 자, 얘 컴마 네 자리가 레프트 함수로 가져온 네 글자가 는 2014. 자, 그런데 이때 2014 되나요? 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의 함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져온 2014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할 때, 자, 이렇게 해서 2014에 대해서 됐죠? 2014이면 따옴표 빼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색을 뭘로? 글꼴색을 표준의 빨강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죠? 글꼴색만 지정하면 됩니다.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4, 여기도 2014, 2014, 2014 다른 것들은 없죠? 2014 전체 행에 빨간색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주어진 함수는 left 함수로. 자, 두 번째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는데 계산 작업 나중에 오자고요. 나중에 부분석 작업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오겠습니다. 왜? 하다가 괜히 시간 끌면 뒤에 쉬운 문제들을 못하니까. 자, 우리 계속 그렇게 뭐 어쩔 때는 계산 문작업 먼저 할 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자, 분석작업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작업 문제를 보면 부분합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부분합. 과거의 기출문제들은 부분합의 결과물이 화면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공에서 A시 문제에 A형, B형의 모두 부분합 문제가 출제되면서 A시 해놓으면서 모두 부분합의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즉, 결과물에 부분합 결과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결과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자, 2016년까지, 2017년까지 기출문제들은 뭐 최대값 평균 순서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결과물이 보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문도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결과물을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먼저 부분합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정렬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렬은 뭐죠? 학과를 기준으로. 자, 학과에 커서를 넣고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오름이 있습니다. 이게 오름이죠. 밑에는 내림입니다. 문제에서는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했으니까 오름차 순으로 정렬해서 경영, 유아, 정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렬이 완료됐으면 데이터 메뉴에 부분합으로 들어갑니다. 부분합. 자, 우리가 뭘로 정렬을 했어요? 학과로 정렬을 했습니다. 다행히 학과로 되어 있네요. 자, 학과로 정렬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과별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합계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합계가 있습니다. 합계의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합계의 최대값 계산하고 먼저 확인 눌러서 합계의, 자, 여기 합계에 대한 최대값을 계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갑니다.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는 계산 후니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기본 영역, 인성검사, 자, 기본 영역, 인성검사, 교육훈련. 합계는 말이 없으니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에는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균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꼭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그랬죠. 부분합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훨훨 날아가 버립니다. 최대값이 훨훨 날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합을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값을 풀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10점 빵점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자, 확인. 만약에 내가 이걸 체크해놓고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부분합 들어와서 모두 제거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학과별 합계 최대값 또 하고 그 다음에 평균 또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영정보의 평균 최대 먼저 한 게 밑으로 내려가죠. 두 번째 한 게 올라갑니다. 그거 값들도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1점, 89점 모두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분석작업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작업 2번. 자, 분석작업 2번은 통합 기능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2013년, 2014년, 2015년 각각 3년치의 정보를 여기다가 통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통합은 통합의 결과가 표시될 범위를 영역으로 설정하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누릅니다. 자, 통합에 가서 2013년.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 학과가 여기에 첫 번째하고 일치한다. 혹시라도 정보 인증이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첫 번째 열은 일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 두 번째 2014년 자료 추가.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로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영역을 모두 다 추가했으면 첫 번째 행 왼쪽 열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에서 지시한 함수가 합계인지, 자,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합계. 혹시라도 평균이라 뭐 다른 함수가 들어왔다면 꼭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행 왼쪽 열 함수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통합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매크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4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매크로 각각 5점입니다. 자, 1번, 2번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각각 5점씩 정리가 되고 있다는 점.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할 때 주의할 점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미리 들어가 있지 말고 밖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밖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발도구 메뉴에 가서 매크로 기록 누릅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이라고 되어 있죠.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처음부터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빵점이에요. 무조건 빵점. 자, 총점은 어떻게? 소양인증 플러스 직무인증는 들어갑니다. 소양인증 플러스 직무인증 엔터.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자, 밖으로 나와서 도형을 바로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도형 그리는데 기록 중지도 안 하고 도형 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다음 개발도구, 다음 매크로를 먼저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매크로, 아직 기록 중지 안 끝났네? 아,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도록 하십시오. 자, 물론 나는 안 까먹고 할 자신 있다. 그럼 바로 도형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채우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밖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크로 기록 들어가고 두 번째 이름은 채우기입니다. 자, 그리고 채우기는 A3부터 E3까지를 표준색 노랑으로 홈에 들어갑니다. 홈에 들어가서 표준색 여기 있습니다. 노랑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자, 노랑. 그리고 없죠? 다시 밖으로 나와서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마무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각각의 도형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개발도구 삽입에, 자, 개발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단추를 A10부터 B11까지. 자,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Alt키를 누르고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이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그리자마자 바로 매크로에 지정이 됩니다. 뭘로? 총점으로.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한 다음에 내용을 지우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의 이름은 도형 총점입니다.
총점. 자, 그 다음에 단추를 그리고 매크로에 연결했죠. 다음에 이제 도형의 빗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도형은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의 도형의 빗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의 색상 같은 것들은 문제에서 별도로 지시가 없습니다. 그림도 안 보이죠? 그래서 엑셀 설정에 따라서 도형의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고 화면에 결과물도 없고 무슨 색으로 채우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도형의 모양, 도형의 크기, 도형의 크기는 여기에 지시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고 도형의 색은 무시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은 어디다가 그리죠? 자, D11부터 여기 있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20일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는 바로 안 나오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뭘로? 채우기로. 자, 그리고 도형의 텍스트를 채우기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놓고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 컴퓨터에는 파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인데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시험지 역시 흑백입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지에 결과물도 안 나와 있어요. 문제지에 결과물도 어떤 도형의 모습인지. 그래서 이 도형만 맞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총점 먼저 지우고 자, 여기도 색상을 채우기 없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점 계산 완료됐죠? 채우기 색깔도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 반드시 꼭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작업은 역시 각각 2점씩 5문제, 총 1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작업으로 넘어가서 먼저 합계 계열과 2012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차트 영역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에 들어갔더니 여기 합계 있어요. 합계 제거하라고 그랬죠. 합계를 제거해라. 그런데 2012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제거해요? 그렇죠. 행렬 전환을 잠시 합니다. 행렬 전환을 해서 2012년을 제거하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옮겼으니까 다시 행렬 전환으로 바꿔주시면 2012년이 제거되고 합계가 제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합계를 제거하고 합계와 2012년을 제거하고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어떤 특정 계열에 대해서 바꾸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차트로? 누적 세로막대. 얘는 묶은 세로죠. 얘가 누적 세로막대 같아요. 자, 누적 세로막대 마우스 대고 있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을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제목을 차트 위로, 현재 제목이 없죠?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메뉴에 가서 차트 제목 차트 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이때 수식 입력줄,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수식 입력줄에다가 는을 작성을 하고 이때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는을 입력을 하고 어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A1셀 여기 있죠. 이렇게 셀을 연결했습니다. 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역시 쳐줘야 됩니다. 엔터.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라 A1의 제목 내용과 연동 같은 말입니다. 연결시켜라, 연동시켜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장악 계열에만 근로장악 계열이 어디죠? 자, 근로장악이면은 보라색, 자주색이라고 그러나요? 자, 보라색, 내 눈에는 자주색인데, 보라색인데. 자,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표시하고, 자, 레이블 추가, 그러면 중앙에 옵니다, 중앙에.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으로, 자, 여기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쪽 끝에 나오죠. 안쪽 끝에라고 지시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아무 말이 없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 놓고 나서도 결과물과 일치되는 위치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색깔이 틀려요. 왜 틀리죠? 자, 우리 시험지는 뭐라고 했어요? 흑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지가 흑백이니까 색깔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 별도 어떤 색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색상은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 끝에 계열을 넣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모서리는 둥글게, 여기 모서리 둥글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둥글게 안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 영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를 지정하시면 마무리가 이렇게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작업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계산 작업 2번 파트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if weekday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if와 weekday. 자, 우리 계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교환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교환 정리 뭐 옵션이 있는데 교환 정리 잠시 여기는 넘어가고 계산은. 자, 부분합에서 2개 이상의 함수를 구할 때 반드시 두 번째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라. 그리고 2018년 A시, 상공회에서 A시 문제에 기존에는 출제 문제에 이런 부분합의 결과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는 부분합의 결과가 주어지면서 정렬의 자 결과의 순서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통합,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차트 작업까지 우리가 마무리했었습니다. 다시 뒤로 백을 해서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위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옵션 1, 2 그 외에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대부분 옵션 1과 2만 나옵니다. 자, 옵션 1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라. 일요일을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여기를 1로 보고 3으로, 4로, 5로, 6으로, 7로. 즉 일요일을 1로 시작을 해서 토요일을 7로 가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옵션 2는 월요일을 1로 봐라. 월요일을 1로 보고 맨 마지막에 1이 있으니까 7까지 가라. 월요일을 1로 해서 일요일을 7까지 가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월요일이 1인 유형. 월요일이 1인 유형. 그럼 옵션 2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에도 옵션 2를 줬습니다. 자, 옵션 2를 줬다는 말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일요일 7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크데이 함수로 먼저 요일만 먼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크데이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가 열렸습니다. 응시일에 대해서 컴마 2를 줍니다. 왜? 응시 2에 줘요? 자, 2는 월요일부터, 1은 일요일부터, 우리는 월요일이 1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옵션 2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자, 7은 일요일. 이게 수요일인가?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맨 뒤에 날짜를 하나 선택을 하고 AAA를 줘보겠습니다. AAA는 뭐예요? 뒤에 가로 열고 한글로 표시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너비가 좁아요. 늘려보겠습니다. 일요일 7 맞죠? 얘는 월요일 1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죠? 그 다음에 자,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월요일이 시작했으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즉, 1부터 5까지. 자, 토요일은 몇이에요? 6. 일요일은 7. 6, 7이면 주말이고, 1부터 5까지는 평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몇부터 작거나 같으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평일 아니면 주말입니다. 평일 아니면 주말. if는 한 번만 쓰면 되겠죠. 자, if 가로 열고 맨 뒤에 가서 5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 4, 5면 어떻게 하라고? 평일이다. 아니면 주말이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7이었었죠. 여기는 평일, 6도 토요일이죠. 6도 토요일. 이런 식으로 쭉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넣어놓은 거죠.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날짜 형태, 기존 날짜 형태로 그대로 놔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산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여기 표 2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 아래쪽에 학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 이 학점 기준표를 이용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각 평균을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한다. 그럼 먼저 각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리지 있습니다. 자, 각 개인별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절대 참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절대 참조 없이 이렇게 평균을 각각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88점이면 학점이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는 H루급, V루급은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줄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줄이 없어도. 그런데 첫 번째 줄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즉, 88점이면 이 구간입니다. 즉, P가 나와야 되겠죠. 68점이면 이 구간입니다. D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점수는 행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H루급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다행히 H루급만 주어져 있네요. 자, 혹시 V루급과 같이 써져 있으면 우리는 H루급을 써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H루급으로 갑니다. 자,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값은
룩업 밸류, 얘가 룩업 밸류였죠. 자, H 룩업의 룩업 밸류, 평균으로 구한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줘야 되겠죠. 이 구간은. 자, 그리고 쉼표. 우리가 찾을 값은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찾을 값은 첫 번째 줄에 있지만 표시할 값은 몇 번째 줄에 있다? 세 번째 줄에 있다. 우리는 학점을 표시해야 되니까 세 번째. 그리고 구간으로 돼 있죠. 0부터 60, 60부터 70 구간으로 돼 있으니까 유사일치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얘는 B, 얘는 D, 얘도 밑에도 B 나오겠죠. 밑에도 D. 그 다음에 90이니까 A가 나오겠고 얘는 C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표 3에서 학점. 자, 학과 여기 있습니다. 학과별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학과가 경영학과 언덕이 바로 있으면 잡아줄 수 있는데 없으니까 조건을 여기다가 작업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학과 먼저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경영학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놔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계산을 하라는 것 같아요. 자, D24셀에다가 계산을 해라. 자, 먼저 D 에버리지 함수와 라운드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는 소수 자릿수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먼저 우리가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평균부터. 자, 먼저 D 에버리지를 이용해서 학과가 경영학과에 해당하는 사람만 평균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D 에버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열고 D 함수는 전체 범위를 사용한다. 자, 현재 하나의 셀에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참조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뭐에 대한 걸 구하라는 거죠? 학생들에 대한 평점의 평균. 이 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그럼 여기를 찍으면 되겠죠. 또는 찍지 않고 직접 하나, 둘, 셋, 네 번째 라고 4라고 써도 되겠죠. 자, 여기를 찍어대고 4라고 써도 되고,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조건은 여기 이렇게 절대 참조 역시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평점이 3.7366666666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때 소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그러니까 라운드가 주어졌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면 3이라고 써야 되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라고 그러니까 2라고 써야 되나? 여기서 또 혼란이 오면 아니 됩니다. 자, 교환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표 음반 기억하시나요? 양표 음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점 5, 6, 7, 8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수 부분이죠. 여기에는 소수 부분입니다. 자, 이 0점을 중심으로 0이죠. 점을 중심으로 이쪽은 마이너스 자리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리. 즉 정수 자리는 음수 부분입니다. 음수 부분. 자, 근데 여기는 1, 2, 3, 4 소수 부분은 양수 자리입니다. 양수 자리. 그래서 양표 음반 기억하시나요? 양수자리, 여기 소수자리, 양수자리는 표시자리에 중점을 둬라. 자, 여기는 우리는 소수자리, 양수자리죠. 그래서 반올림 자리가 아니라 표시자리에 중점을 둬라라는 겁니다. 표시자리. 즉 둘째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음수자리, 정수자리인 음수자리였다면 이 자리에 중점을 둬야 되겠죠. 현재는 표시자리, 양표, 양수, 소수자리를 나타내는 양수는 표시자리에 중점을 두고, 음수, 자, 정수자리를 나타내는 음수자리는 반올림, 올림, 내림에 중점을 둬라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현재는 2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2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에 여기다가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운드. 자, 라운드 가로 열고 뒤에 몇 자리로 컴마, 나는 3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도 3으로. 그랬더니 소수 몇 자리까지 나와요? 3자리까지. 여기에 A씨가 나와 있습니다. 2자리까지. 아니구나. 역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고 다시 2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자리까지 표시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전략. 모두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에 각각 개인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count if를 써야 됩니다. 자, 개인별로 두 개 모두 3개가 나와야 되겠죠. 3개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70점 이상, 이 부분에 70점 이상, 이 부분에 70점 이상 모두 여기도 70점 이거 만족됐죠? 하나. 또 얘는 안 돼요. 또 여기도 만족됐죠? 전부 다 70점 이상. 여기도 만족이 됐네요. 3명 정도 나오겠네요. 자,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동시 만족, 다중 조건에 AND 조건을 가지고 있는 count if S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count if s. 자, count if는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씩. 자, 그리고 또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다중조건. 이 구간에서 절대 안 해도 돼요. 왜? 하나의 셀에서 작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몇 점 이상? 70점 이상 이렇게 넣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 여기도 절대를 넣겠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냥 뭐 습관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70점 이상. 큰 따옴표. 자, 이번에는 경영전략 부분에 절대 참조를 넣고, 자, 70점 이상. 가로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70점 이상. 자, 그 다음에 회계에서 70점 이상. 마지막 경영전략에서 70점 이상. 엔터. count if s입니다. 여러 개의 중첩 조건, 다중 조건이죠. 모두 AND 조건으로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명 나왔습니다. 3명.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블럭을 잡았던 거 여기 3명 나오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해라. 자, 학과의 앞 세 문자가 입학일자래요. 학과의 앞 세 문자와 학과의 앞 HE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입학일자의 연도면 2015, 네 개만 끄집어 내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과의 첫 글자만 먼저 세 글자만 끄집어 내볼게요. 여기다가 학과의 앞 세 문자 그랬으니까 앞 세 문자니까 주어진 함수가 left가 있네요. left. 자, 오른쪽이라고 하면 right를 줘야 되겠죠. 자, 왼쪽에서 세 글자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HEA 나오죠. 자, 이렇게 왼쪽 세 글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과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함수를? proper 함수를. 첫 번째 글자만 proper, 모두 대문자로 upper, 모두 소문자로 lower, 이런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proper. 자, proper 여기 있습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맨 뒤에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입학일자의 연도만 끄집어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만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어를 쓴 것 같아요. 이어. 자, 그러면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한 proper left로 구한 값과 뒤에 연도로 구한 값을 연결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AND 연산자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 입학일자의 이어를 가져와야 되겠죠. 가로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가로 열고. 자, 입학일자의 연도. 그러면 2015만 나오게 됐습니다. 그 2015와 아까 우리가 proper left로 구한 값 HA 이거를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엔터. 그랬더니 HA 2015. 이 뒤에 가로는 그냥 AC 가로입니다. 이 가로까지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HA 2015 이런 식으로 앞에 학과 세 자리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결합시켜주는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3회 기출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자, 그러나 2016년 3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뭐라는 거죠? 2018년 대비 상공회의소 A시 문제 A형 타입이라는 거. 자, 꼭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상공회의소 A시 문제 B형 타입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